안녕하세요. 텍스트는 핵심하게 준 토크 IT 세미나 고성 PD입니다. 제조산업 디지털의 최종 목표는 아마도 자율운영 제조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율운영 제조로 가기 전에 먼저 하드웨어 중심이 아닌 애자일하고 유연한 소프트웨어 중심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팩토리인 SDF가 구현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SDF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고 아우디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 SDF를 어떻게 적용하려고 하는지 시스코의 이용표에서 함께 알기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공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가 뭘까요? 설비. 그런데 설비가 굉장히 하드웨어로 하드웨어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죠. 그 하드웨어 영역에도 소프트웨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 영역이 AI 기술이 만나야지만 설비 쪽에서 진짜로 이제 AI 기술이 들어와서 설비 혁신, 제조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건데 아직까지 기존 공장들은 전통적으로 설비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뭔가 변화, 기술 변화에 대응이 능동적으로 할 수가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죠. 그래서 글로벌 많은 제조사들이 그 한계를 뛰어넘고자 결국 소프트웨어 부분들을 계속 고민을 해왔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설명드릴 이제 가상의 PLC 그리고 가상의 PLC를 연결할 수 있는 소프트 기반 네트워킹이 같이 묶여져야지만 결국은 공장에 소프트웨어 파워를 더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PLC 포함해서 공장의 라인에 다양한 설비나 장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장비들한테 뭔가 스마트한 두뇌 역할을 나중에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을 하겠네, 결국은. 맞습니다. 그죠? 네. 그거를. 결국 소프트웨어 영역과 하드웨어 영역을 좀 나눌 필요가 있다가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자율운영 팩토리가 오토노머스 팩토리가 나올 수 있겠네요. 네. 공장이 정말 이제 AI 기술들이 들어와서 바뀌겠구나. 이렇게 경영자분들이 좀 생각될 수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오늘 드릴 수 있는 키워드는 데이터가 다 PLC에 있다. 이 PLC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다 상위 레벨로 가져갈 수 있으면 말 그대로 AI를 갖고 활용할 수 있는 그렇죠. 그 잠재성은 더 크게 폭발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경영자분들하고 뭐 리더분들하고 얘기했을 때 큰 갭은 우리 공장이 데이터가 다 수집이 안 돼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로 다 수집 안 됩니다. 할 수도 없고 네. 필요한 것만 수집을 하고 있는 거죠. 설비에는 PLC, 센서, 모터 드라이브, 뭐 I/O 이런 그 인풋 아웃풋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PLC는 이제 그 컴퓨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설비가 잘 동작할 수 있을지 봐야 되는 이제 HMI,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그냥 그 작업자 모니터입니다. 그 화면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PLC로 동작하는 설비가 아니라 PC 기반, 윈도우즈 기반의 PC를 동작하는 설비들이 있습니다. 걔들도 당연히 센서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PLC하고 이제 그 PC 같은 형태들이 설비를 동작하기 위한 이제 핵심 컴퓨터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누가 그 관리하고 운영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기계, 전기, 제어하시는 분들이 만드는 것들인데 여러 가지 그 IT에 친숙하지 않은 분들이라서 이분들이 이제 그 실제로 IT 기술을 이용해서 뭔가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은 이제 AI 기술을 쓰기 위해서 뭔가를 또 AI PLC를 사던가 AI가 들어가 있는 뭔가 또 센서를 사던가 해야 되는데 결국 그 경영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뭘 하려고 할 때마다 사서 붙여야 되고 사서 붙이려면 전기가 들어와야 되고 설비 라인 또 그 재조정해야 되고 또 그런 것들한테 연동도 문제고 나중에. 맞습니다. 통합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니까 결국 재투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 결국 이제 그 많은 기업들이 또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거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이제 PD님이 펌웨어를 얘기를 했는데 이 PLC 제조사가 이거를 소프트웨어로 못 만드는 게 아닙니다. 다만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치 않았던 거죠. 하지만 사용자, 제조 기업이 이걸 원하고 그리고 벤더, 이 PLC를 제조하는 곳도 이런 가상화된 PLC를 이용을 해서 지속적으로 그 사업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 못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상 PLC, 버추얼라이즈드 PLC, 버추얼라이즈드 HMI 이런 부분들을 이제 출시를 하고 있고 결국 오른쪽에 보이는 이미지처럼 이 PLC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스택으로 전환이 돼서 도커, 가상 인스턴스 기반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현장에 있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동작을 하면서 설비들을 제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네트워크가 같이 중요해지고 있다가 이제 오늘 드릴 수 있는 이제 핵심 메시지라고 보면 됩니다. PLC가 이제 버추얼 표시가 되면서 뭐 이런 굉장히 유연해지는 거고 아까 도커 컨테이너처럼 요새 AI 기술 다 도커에 다 있거든요. 받아가지고 바로바로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까 물리적인 펌웨어라면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죠? 아우디가 이제 그 지난달에
이미 자기네 오. 차체 공장에 라이브로 도입했다라는 발표를 했고 시스코를 포함을 해서 요 가상 PLC를 제공하는 지멘스 그리고 아까 도커 기반으로 동작한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브로드컴이 이제 그 기술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요 차체 공장을 가상화된 형태로 이제 운영을 시작했다라고 네.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큰 화두가 됐고요. 이 공장에서 이미 그 성공을 이뤘기 때문에 다른 공장에 이제 확대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공장을 많이 얘기했지만 공장 진짜로 이렇게 들어가서 로봇까지 만져볼 일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공장에서 많이 얘기되는 것들은 이제 로봇이죠. 로봇을 제어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PLC가 있어야 되고요. PLC에는 모니터가 있기 때문에 그 작업자는 이 로봇이 살아있는 죽어나를 보기 위해서 요 HMI를 오케이. 보면서 네네. 뭐 동작 잘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결국 이게 다 산업용 인터넷으로 현재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결이 공장 라인, 셀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많이 최근에 작년까지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요 보이는 그 HMI 화면을 책상에서 보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벤트 발생 문자등 이제 알람이 오기 때문에 이 HMI를 보고 이 설비 라인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망 자체가 폐쇄망, 그렇죠. 로컬망이기 때문에 이걸 볼 수 있는 것조차 굉장히 어려운 게 현재 단계입니다. 근데 이제 이 가상화 PLC를 그 전환을 하고 그리고 네트워크도 가상화된 네트워크를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로 전환을 하고 그리고 이제 HMI도 가상화된 HMI를 전환을 하면 이 컨트롤러와 HMI가 그 현장에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가 존재하는 것은 이 데이터 센터 아니면 그렇죠. 서버룸에 있는 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데이터를 뭐 사무동호에 보냈던 아니면 본사에 있는 담당자 아니면 심지어 뭐 원격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벤더한테 서포트를 요청을 하던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뿐만 아니라 프로세스적으로도 더 쉽게 네네. 전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뭐 로봇 상태를 뭐 분석해 본다든지. 맞습니다. 네네. 데이터 자체가 현장에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데이터가 이제는 가공왕이나 그렇죠. 처리를 분석을 할 수 있는 서버룸으로 이제 옮길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날 걸 보고 있고요. 아우디는 설비와 요 서버 데이터 센터 본인들은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데이터 센터의 거리가 8km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서울에서 뭐 대전에 연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뭐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연결 거리는 공장 내에 있어야 되지만 충분히 멀리 있는 공장에 네. 위치를 해도 데이터를 중앙에서 수집할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아우디뿐만 아니라 모든 제조 라인에 전 로봇이 굉장히 많이 적용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럴 때 로봇을 뭔가 제어하고 뭔가 다양하게 분석하려면 이런 것이 꼭 필수적으로 돼야 되겠네요. 네. 결국은 이제 공장에도 뭐 PD님 모르시겠지만 CCTV를 그냥 작업자 안전을 위해서 쓰는 것도 있지만 설비를 보기 위해서 CCTV를 다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상 동작이 있었을 때를 요 PLC에 있는 이벤트하고 매칭을 시켜서 품질이 떨어지는 이벤트가 있었을 때 시점을 제어 동작으로 오케이.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전 세계에 있는 공장에 배포를 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빠른 그 속도로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형태로 업무 프로세스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황의 분석을 굉장히 빨리빨리 할 수 있겠네요. 네. 폭넓게. 지금은 PLC가 어쨌든 하드웨어에 종속되어 있고 네트워크도 이제 폐쇄망이라는 형태로 이제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이제 건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네, 이런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면 큰 변화, 디지털 전환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OT에 있는 현업들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달라지는 게 없고 이분들은 단지 SDF로 전환이 되면 PLC를 나는 그 설비 라인에 있는 스위치를 통해서 연결시켰는데 눈앞에 보이는 PLC 판넬 안에 있는 게 접속되는 게 아니라 아주 멀리 있는 서버룸에 있는 가상화된 도커 기반의 PLC가 연결이 되는 것 뿐이죠. 네네. 거기서 작업을 하고 거기서 업데이트를 하고 거기서 작업을 완료시키면 설비가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경영자분들이 관심 있어야 할 건 뭐냐면 그 기존에는 이제 연간 투자나 연간 정비 계획에 맞춰가지고 뭔가 설비를 개선하고 고도화시키는 걸 했었는데 IT에서는 이런 CI/CD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기능 개발해가지고 배포하는 방식이 익숙하시잖아요. 애자일하게. 네. 애자일 방식이 설비 라인에도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현장 작업자는 앞으로 저런 시대가 됐을 때는 어떤 스킬셋이 필요할까요? 앞으로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저기는. 일단 소프트 스킬을 저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뭐 시스코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적인 아키텍처는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걸 연결했을 때 아. 이게 멀리 있는 게 어떤 식으로 연결된다 정도는 그러니까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개념을 맞습니다. 알아야 되는 큰 그림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현업분들이 다 이 전문 영역이 현재 있거든요. 네. 전기 하시는 분들한테 네트워크 아셔야 된다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 물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곳에 문제가 일어난 건지 바로 내가 눈앞에 있는 이 설비가 문제가 있는 건지는 분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SDF 구현을 위해서는 일단 현장 설비의 가시성이 제공되어야 될 것인데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OT NMS 관련 영상을 볼 수 있고 관련 문의는 여기 메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이 세미나 영상은 제가 진행하는 토크IT의 토크형 웨비나 내용 일부를 재구성해서 스토리텔링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솔루션이나 신기술에 대한 자연스러운 토크형 웨비나를 진행하면서 지금 보신 세미나 같은 영상을 제작하는 것에 관심 있으신 분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서비스 내용을 보실 수 있고 여기 전화나 메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IT에서는 제조 DX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조 매니팩처링이란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